네, 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아주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 탁 도사 시간인데요. 그 주인공이신 탁 도사께서 지금 아직 안 보이시는데요. 약간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히 모신 정두원 전 의원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좀 적응이 되십니까? 나오시는 네, 게. 좋습니다. 상쾌해요. 상쾌한 아침 공기 마시고 좋으시죠? 이 무릎 탁 도사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시선 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내용에 바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지 말씀드리는 도중에 탁도사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네, 1분 지각하셨습니다. 1분 빨리 왔습니다. 고생 많이. 그 청문회 엊그제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두원 전 의원님께 지난주에 이제 첫 출연을 하신 다음에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자, 박지원 의원이 이제 탁도사신데 정두원 전 의원은 툭거사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툭툭 던지시는 이런 그 말투이시기 때문에 툭거사 어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닉네임 어떻습니까? 뭐 마음에 드네요. 그냥 그럼 그렇게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닉네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네, 그럼 탁도사와 툭거사. 탁도사님 툭거사라고 하는 닉네임 어떤 것 같습니까? 옆에서 더 평가해 주신. 멋있는데요. 가져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 주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박지원 의원님 탁도사님께 좀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유성엽 원내대표가 어제 그 하신 말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보태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이 7월 창당설 그랬더니 유성엽 원내대표가 그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뭐 유성엽 대표는 오래 전부터 네, 제3지대 제3당론을 주장해왔던 분이고요. 네, 또 사실 저희들과 함께 그러한 논의를 해가지만은 아직은 좀 빠른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7월 중 창당설은 좀 너무 앞서간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의 템포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향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방향 자체는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3지대 창당설이라는 게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다시 합치는 뭐 일부 언론 표현에 따르면 과거 국민의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희 지금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지난주에 밤샘 토론을 통해서도 네.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고 또 젊은 세대들 개혁가 세력들을 영입해서 함께 묶어보기는 하지만은 네. 바른미래당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네. 물론 바른미래당이 8월 15일까지 어떻게 결정되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독자적인 길을 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로 모이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우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월이 좀 빠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언제쯤이 적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뭐 적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뭐 7월달, 8월달에 어떤 결사체는 구성이 되더라도 그대로 당 내에서 남아 있으면서 네. 쭉 하니까 아무래도 뭐 정기국회 중 계속 얘기해 나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 하여간 이제 그 결사체로서 이제 그러니까 조직 하나는 7, 8월 중에는 띄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툭거사님, 네. 이런 어떤 움직임은 잘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죄송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네.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사람들이 거기 가겠어요?
좀 무리한 말씀이지만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너무 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정도원 의원이 안 온다는 말씀입니다. 영입 시도를 한번 공식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이 문제는. 네. 정도원 전 의원께 좀 따로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자유한국당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을 두고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어제 나온 게 지금 김세연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데 교체를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본인은 반발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그러니까 일련의 움직임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리 싸움 할 때가 아닌데 네. 지금 지지율도 아직 민주당이 훨씬 뒤져 있고 네. 총선 전방이 이렇게 밝지 않은데 지금까지 뭐 비박이니 친박이니 탈당파니 뭐 복당파니 뭐 잔류파니 뭐 이러고 있는데 네. 그거를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조용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또 다시 또 염증을 느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리 싸움이라고 그런 게 당내 주도권 싸움, 그다음에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공천으로 연결이 된다. 이런 등식인가요? 예,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조용히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당을 어떻게 장악한 게 아닌가 했는데 보니까 장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즉 지금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쉽게 말해서 간을 보고 있다가 그래도 주로 이제 친박들이 주로 주변에 많이 퍼진 데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정도원 전 의원님의 말씀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당내 장악력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한국당은 친박 당으로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죠. 회기라고 표현을 해요. 회기죠, 회기. 사무총장, 뭐 예결위원장, 네. 저 국토교통위원장, 또 여의도 연구소장 이런 모든 것들을 친박 독식해서 완전히 회귀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박들은 그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럼 갈수록 싸움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아무래도 각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는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좀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 무릎탁도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보이는 라디오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해 주시면 바로 실시간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7849님이 문자 주셨네요. 이 탁 치면 툭 나오는 두 분의 콤비 정말 어울려요. 이러면서 탁도사, 툭도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 자정을 넘겨서 반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파의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결국은 그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공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두 가지 그러니까 위증 논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논란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글쎄 어떻게 됐든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의 혐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히 검찰총장인데 위험스러운 일이겠죠. 그렇지만은 윤석열 후보자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도 안 났지만은 당시 윤대진 검사가 자기 형을 위해서 자기 데리고 있던 변호사 부하 지역원이었는데 변호사 개업을 그렇죠. 변호사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고 자기로서는 그 후배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지 그것은 내 스스로도 굉장히 헷갈려요.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서울중앙지검 조영근 검사장의 외압, 당시 황교안 네. 법무장관의 외압을 물리치고 네. 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외압을 해서 수사가 진행 안 된다 하는 것을 국회의원 질문에 답해 줌으로써 네. 상당히 큰 전환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과오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청장이 돼서 외압을 배제하고 네. 정의로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다. 네. 이런 데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이 지금 변호사법 개정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고 네. 아주 뭐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것 바로 같아요. 그 점인데요. 예. 지금 이제 논점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위증 여부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름하더라도 자, 그 변호사를 정말로 소개해 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소개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로 선임이 됐어야 선임계를 제출했어야 완료되는 건데 선임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 이남석 변호사가 2012년에 국세청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판결문에 나온다라고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것도 좀 애매한 게 예. 이 본안 사건에 선임된 게 아니라 이제 행정소송이죠. 그러니까 네, 자기- 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예, 예. 거기에 관련된 거라서 좀 애매해요. 그거는 좀 별건이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이 건하고 또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않죠. 본안 사건에 저기 선임됐으면은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또 아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거지. 지금 현재 이 변호사법 적용이 되느냐? 당시는 적용 안 되는 것으로 봐요. 그 네. 후 개정이 됐으니까. 또 그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러한 문제가 있고 예. 지금 방금 정도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선임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으로 된 게 아니고 행정소송에 선임이 됐다고 하면은 또 이거하고 달라요. 어유 복잡하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언론이 보도한 걸 종합을 해보니까 이런 거 같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고 강단 있는 모습 이런 이미지로 비춰졌는데 결국은 말바꾸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일탈성 행위를 한 것은 이전의 이미지나 윤석열 후보자의 캐릭터에 상당히 좀 치명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언론의 지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요. 네. 사실 제가 2013년도에 이 문제를 다룰 때도 네.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한쪽으로 정리가 안 돼요. 즉 연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게 저도 하다가 네.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네. 아무튼 이게 참 법조인이 앉아서 여러 사건을 놓고 맞춰가면은 네.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가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려는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자꾸 그 윤우진 세무서장과 윤대진 네. 또 이남석 변호사 네. 윤석열 후보자 네. 이 네 분이 얽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하나의 잘못이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니까 더 얽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도 또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궁금한 게 어제 이제 그저께 청문회가 있고 나서 어제 윤대진 검찰국장이 그러니까 윤우진 전 사장의 친동생이 나와서 변호사 그 선임을 소개해 준 것은 자신이다라고 이제 그 뒤늦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미리 해버렸으면 이런 논란 이런 거 없을 그냥 그 불식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터질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요? 위증 혐의도 있고 예. 변호사법은 이제 뭐 미리 개정되기 전이라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건데 또 윤석열 검사만한 또 기계 있는 검사가 없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검찰총장으로서는 아주 적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격이다.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예. 이제 그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이 하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때 우리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자. 뭐 저희 후배하고 의리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얽혔다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은 임명할 거예요. 그래요? 검찰총장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임명할 거다라는 전망 말고 네. 임명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까워요. 개인적으로 이만한 검사가 없어요. 그럼 임명해야 된다는 네. 이런 생각이시고.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윤대진 검찰국장,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님 이남석 변호사 그렇죠. 여기에서 연결된 것을 가까운 선배로서 윤석열 거기에 이제 관계가 되니까 네. 사실 처음부터 윤대진 이남석 검사가 내가 선임을 의뢰했고 선임했고 이렇게 됐다 하고 밝혔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청문회 과정에서 어쩐지 윤석열 네. 검찰총장 후보자는 또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어리숙하니까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이거죠. 네. 또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의 법적 시효가 어떤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검찰총장은 예. 무엇보다도 권력의 외압을 막아주는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데 네. 지금까지 윤석열 검사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여기에서도 정권에 맞서 가지고 다 수사를 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처벌한 건 사실이에요. 네. 거기다가 보면은 또 입증되는 게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에 대해서 수사팀장으로서 중앙지검장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뭐 야당 도와줄 일 있냐. 그렇죠. 예. 이런 강압을 받으면서도 네. 부당한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것이 불법입니다. 라고 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만은 그 장관 간섭도 치고 나가서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좌천을 시켰고 또 대개 보면은요 윤석열 검사장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건 후 대구 고검, 네. 대전 고검으로 좌천돼 있는데 발탁시켜가지고 한 것 아니냐.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박영수 특검이 그렇죠. 수사팀장으로 그렇죠. 발탁돼가지고 거기에서 원체 수사를 잘해서 박근혜의 비리와 이명박 비리 등 모든 것을 밝혀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했고 네. 또 거기에서도 적폐 수사에 대한 공로가 있으니까 네.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을 뿐이지 네. 사실 윤석열 이 검찰총장 후보자한테도 저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예. 그리고 윤대진 검찰국장한테도 네. 제가 제축은행 그때 조사를 바로 저를 조사했어요. 수사검사였나요? 그때? 그렇죠. 예. 정수이과장으로서 예. 직접 조사를 받고 대표님하고 동기예요. 저 우리 수사받고 같이 정도원 의원님도 재판받고. 그렇죠. 이게 그래가지고 예.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법사위원 돼서 뭐 우연의 일치로 이 윤우진 네. 세무서장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해가지고 잘 걸렸다. 윤대진, 윤석열 잘 걸렸다. 이것만 파면은 당신들 둘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네. 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그런 때는 이 박지원이가 굉장히 많은 비리들을
뽑아내서 폭로를 하고 9명을 청문회에서 낙마시켰는데 네. 이건 연결이 안 돼요. 소위 그렇죠. 건이 안 돼서 포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를 보더라도 네. 좀 이상하게 얽혀 있지만 하지만은 네. 건은 안 되고 꼭 이것이 낙마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저는 분명히 믿고 그래서 윤홍환 분이 외풍을 맞고 소신껏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는 게 네. 원칙이다. 네. 저는 그래서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그 인연이 있는데 그리고 인연도 별로 좋은 인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공통점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적격 아니냐. 일단 여기는 두 분의 의견이니까 공통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일단만 제가 돌발로 하나만 그럼 더 질문 드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윤대진 검찰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이 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대진 윤대진 검찰국장이 그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임명되지 어떻게?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어떤 점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래전에는 대윤이 총장, 네. 소윤이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지검장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한마평에 신문에 본격적으로 날 때 네.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윤대진 국장하고 아니요, 윤석열. 윤석열 후보자하고 예. 만약에 대윤이 검찰총장을 하고 예. 소윤이 검찰국장을 하면은 컨비는 잘 맞을 것 같지만은 네. 검찰 내부에서나 국민들이 일방적인 수사팀 구성으로 인해서 의혹이 많을 것 같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 네. 예, 예. 그랬더니 윤대진 검찰국장도 또 물어봤어요. 예. 자기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도 내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아마 대진이가 네. 중앙지검장으로 올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대진 국장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후보자도 윤석열 부정적이고. 후보자는 총장이 아직 임명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 그런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예.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대윤 소윤이 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콤비가 그렇게 형성이 되지 세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윤대진은 기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채기. 사실 네. 옛날에 저도 이 사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 임명하고 별개로 네. 이 사건 되게 악성이에요. 어떤 정말 점에서? 잘못된 거죠. 네. 그날 청문회에서도 봤잖아요. 그 광역수사대 팀장이 나와서 쫙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석연치 않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문제는 별개로 저는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입장에서 윤대진은 중앙지검장으로 가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그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몇 분 의견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함께님은 뭐 이게 중대한 비리여야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좀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조호래님 윤석열 후보자도 검사이기 이전에 인간이라 이 친한 동생 아끼는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센 형님은 대윤이 막히니 소윤이 막으려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 글렌주님 위증한 사람을 총장으로 말도 안 됨. 또 이런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두 분께서는 별로 안 좋은 인연을 갖고 계신 두 분이지만 그래도 적격이다. 일단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요 정도로 하고 짧게 지금 이제 그 7월 말쯤에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 이번 개각의 포인트를 딱 하나만 찝는다면 박진호 의원님.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을 사실 천정배 의원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부친상당에서 제가 예. 대타로 나가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낙연 총리에게 개각 어떻게 되느냐 그러더니 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곧 한다. 네. 그리고 이 총선에 나갈 분들은 다 정리해 준다 네. 하는 걸 보면은 최소한 5, 6, 거의 7, 8개 그러면서도 또
안보 라인에 네.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니까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청와대와 상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던데요. 예, 예. 그런 뭐 건의죠. 네. 장관 국무총리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 최소한 한 8개, 9개 장관은 바뀔 것 같다. 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7, 8월 아닐까.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원체 너무 말썽이 많이 나니까 네. 여야 예. 공이 이제 그 얘기를 지적을 하니까 총리로서는 그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 대답하는 뉘앙스가 예. 상당히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예. 정도는 의원님 포인트를 어떻게 보세요 이번 개각에? 그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동안 저 문제가 많았던 장관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교장관이나 국방장관은 사실 책임을 져야죠. 교체 대상이 지금 되어야 된다. 한일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예. 국방장관은 지난번 목선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벌써부터 자기가 저 셀프 청문회를 해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 조국 수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벌써 한 사람은 교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네. 하여간 개각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외교 안보 라인 같은 경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워낙 현안이 많이 터져가지고 지금 뭐 그 교체하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정경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 교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빠질 거다라는 어떤 그 전망이 대다수 언론에 보도인 것 같은데요. 강경화 장관은 저는 되게 무능한 장관이라고 보는데. 아 그래요? 예, 무능한 일이 많다고 무능한 사람 계속 나왔다면 그 일이 되겠어요? 너무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래요? 뭐 하는 게 없어요. 예.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출세를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이 했다. 강경화 장관 누구 하실 말씀이십니까? 예, 두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제가 아무튼 총리에게 그랬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를 보고 상상을 뛰어넘는 이걸 하자. 이 개각에 이걸 적용이라 상상을 뛰어넘도록 하자. 지금 언론의 하마평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 예. 자기 식구끼리 하려고 하지 말고 음. 창 안에서만 하지 말고 창 밖을 좀 더 넣어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력 풀을 좀 더 넓혀라. 예. 그러면 제가 돌발로 그 박준호 의원님께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 풀을 넓히면 다른 정당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뭐 장관이나 총리로도 그러니까 기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 의원님께 제안 온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온다면. 저한테 제안 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왜요? 박지원 총리 좋죠. 예. 만약에 총리직 제안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안 오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일단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어떻게 됐든 좀 탕평 인사를 하도록 네네네. 문 밖을 보고 제 식구끼리 하지 말고 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문재인은 우리 식구끼리 이래서는 안 된다. 아 예. 예, 하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은 또 회전문 인사를 하는데 네. 김수현 정책실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설이 있다. 네 보도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설을 하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꿨다는 것은 잘하지 못했다는 건데 네. 잘하지 못한 사람을 또 그보다 또 더 중요한 자리에 간다는 거는 정말 네.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거죠. 네, 그 네. 회전문 인사라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두 분께 각각 30초만 드리겠는데요. 네. 관심의 대상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인데 그 기용이 될 건지 여부와 함께 이게 그 제대로 된 인사라고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기용되고 그건 100%가 법무부 장관으로 옵니다. 100% 기용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차라리 민정수석으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전면에 나서서 네. 검찰 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취향하는 네. 바라는 네. 그런 개혁을
완수해달라. 저는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한 장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이 뭘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법무부 장관이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역시 또 툭 던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탁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이 무릎탁 도사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 박지원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